네, 안녕하세요. 봉쌤입니다. 오늘은요, 월명사의 제막매가를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요 작품은요, 이제 중3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고1 교과서, 고2 교과서에 다 실려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 배우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그만큼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필수 작품인데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 월명사의 제막매가가 내신에 출제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먼저 문학 공부할 때 어떻게 하세요? 다짜고짜 이 본문 읽는 거? 그렇게 해도 되지만요. 쌤은 요 방법을 더 추천합니다. 뭘 하냐면, 자, 요 작품이 문학 갈래 중에서 어떤 갈래에 속하는 작품일까? 요걸 한번 떠올려주고, 그 갈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합니다. 왜냐면요, 내신에서는 이 갈래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갈래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어야 본문 분석이 조금 더 수월해요. 그래서 요거 먼저 할 겁니다. 같이 해봅시다. 자, 월명사의 제막매가는 뭘까요? 네, 독서, 문법, 문학, 화법, 작문? 네, 문학인 건 여러분들 알고 있죠? 문학입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문학이 뭐예요? 네, 문학은요, 작가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경험을요, 글로 표현한 예술입니다. 근데 글로 표현할 때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크게 4가지 갈래로 나뉘어요. 첫 번째 갈래는 작가의 정서, 마음을 담은 서정 갈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안에는 대표적으로 시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래는 서사 갈래, 세 번째 갈래는 극 갈래가 있는데요. 얘네는 뭐냐면 이제 여기에는 인물, 사건, 배경이 나타나. 그래서 막 이야기가 펼쳐진단 말이야. 근데 이 이야기를 서사 갈래는 서술자가 전달해 줍니다. 근데 극 갈래에는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인물의 말과 행동만 나타나. 그 차이가 있는 문학 양식이다 생각해주면 되고요. 서사 갈래 안에는 소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자, 극 갈래 안에는 대표적으로 연극의 대본인 희곡이 있습니다. 뭐 시나리오도 있고 드라마 대본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입에 제일 안 붙는 교술 갈래죠. 네, 교술 갈래는요. 교훈을 서술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다시 말하자면 이제 글쓴이의 경험과 성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감동이나 교훈을 서술하는 문학 양식이다 생각해주면 되고, 여기에 대표적으로 일기가 들어가요. 수필이 들어갑니다. 됐니? 이렇게 문학의 4가지 갈래 정리해봤는데요. 자,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다? 월명사의 제막매가는 뭘까? 자, 봅시다. 딱 봐도 소설 아니고 수필 아니고 일기도 아니고 대본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요건요, 서정갈래 시예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부터 집중 잘해야 돼. 시가 또 쪼개지거든. 자, 쪼개봅시다. 시는요, 옛날에 쓰인 고전시와 그리고 요즘날 쓰이는 현대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제막매가는 고전시일까요? 현대시일까요? 제목부터 뭔 소린지 잘 모르겠는 거 보니까 고전시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에는 말투도요, 예스럽잖아. 그치? 네, 이건 고전시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집중을 또 잘해줘야 돼. 고전시 안에는 갈래가 진짜 많거든.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제 막 고대 부족국가 시대부터 삼국시대 초기까지 쓰인 고대 가요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신라시대 때 많이 쓰이고 불렸던 향가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불렸던 고려가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조선시대 때 많이 쓰이고 불렸던 시조나 가사도 존재합니다. 기타 등등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간단하게만 한번 적어봤어요. 근데 쌤이 자꾸 시라고 해놓고 부른다라고 하잖아. 옛날에는 시를 노래처럼 불렀어. 그래서 그러니까 헷갈려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얘는 뭘까요? 네, 이 제막매가는 신라시대 때 많이 불렸던 향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향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사실 쌤이 얘들아, 월명사 제막매가 배울 거고 이건 향가야. 향가의 특징은 이렇다. 이렇게 설명해도 충분한데요. 그냥 한번 굳이 여러분들 머릿속을 한번 뒤집어 놔봤습니다. 그냥
항상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 잘하고 있나 점검해 보라고요. 네, 대답 잘한 친구들은 나 잘하고 있구나. 향가 정리하러 바로 가세요. 대답 잘 못한 친구들은 한 번만 다시 읽고 향가 정리하러 가세요. 됐니?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일시 정지하고 쓰십시오. 네, 다 썼죠? 자, 다 썼으면요. 이번에는 향가에다가 별표 한 100개 치세요. 네, 향가의 특징을 묻는 문제는 출제 포인트 넘버 1입니다. 반드시 다 외워두셔야 돼요. 그럼 가보자. 향가는 어느 시대? 네, 신라시대라고요. 신라시대에 유행한 우리말 노래입니다. 근데 만약에 선지예요. 요렇게 적혀 있으면 맞을까 틀릴까? 네, 맞습니다. 신라가 딱 끝났다고 해서 향가가 탕 하고 사라진 게 아니잖아.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 초까지 불렸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으면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정말 중요한 설명인데요. 자, 향가가 향가인 이유가 있어. 왜냐면 향찰로 쓰였기 때문에 향가인데요. 그럼 향찰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지. 자, 향찰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 문장 전체를 표기하는 표기 방식입니다. 신라시대 때는요, 한글이 있었니 없었니? 없었어요. 그래서 한자를 빌려 썼단 말이야. 근데 신라시대 사람들은 한자를 빌렸을 때요, 빌려서 그대로 써야지 생각하지 않고 어떨 땐 쓰고 어떨 땐 뜻 써야지. 그래서 우리말 문장 전체를 표기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표기한 방식이 향찰이고 향찰로 이제 향가를 썼다. 이거 알아두세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요, 아, 신라시대 사람들이 주체성이 엄청 낮구나. 그 주체성이 향가에 묻어나겠다. 요거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조금만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요. 어떨 때 쓰고 어떨 때 뜻 썼을까요? 네. 문법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표시할 때는 음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어휘를 표현할 때는요, 뜻을 빌려 썼습니다. 요거까지 체크해두면 완벽하겠다.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향가는요, 삼국유사의 14수, 14작품, 그 다음에 균여전의 11수, 총 25작품이 전해 내려옵니다. 가끔 학교 선생님들이 삼국사기 이런 식으로 낚시 문제 내세요. 낚이지 말고요.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향가는요, 이제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향가가 만들어진 썰, 그게 존재한다, 요 말이고요. 그 다음에는 5번째 보겠습니다. 귀족, 승려, 화랑은요, 이제 향가의 주된 작가층이에요. 우리 아까 향가는 향찰로 표기한다 그랬고, 향찰은 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오는 거라 그랬잖아. 이 말은 즉, 한자를 좀 알아야지 쓸 수 있다, 요 말이야. 그래서 좀 배운 사람들이 쓸 수 있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귀족이나 승려나 화랑이 많이 썼다는 거 체크해주세요. 승려는 스님이고, 화랑은 이제 신라시대 청소년 민간 수양단체다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근데요, 그 중에서도 승려가 많이 썼어요. 그래서 향가는요, 불교적 성격을 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유교 아니고 불교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향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형식적 측면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향가는요, 처음에 4줄짜리였습니다. 4구체였어요. 민요나 동요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정착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진화를 합니다. 곱하기 2가 되어 8구체 향가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2줄이 더 추가됩니다. 19체 향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19체 향가는요, 다른 말로 산회가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쨌든 향가는 이렇게 4구체, 8구체, 19체가 존재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근데 시험에서요, 4구체다, 8구체다, 19체다 이렇게 설명할 때도 있지만요, 요렇게 설명할 때도 있어요. 4구체를 설명할 때는 향가의 초기 형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요. 8구체 향가 설명할 때는요, 과도기적 형태다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중간 단계에 있다 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체 향가를 설명할 때는 가장 완벽하다, 정제되었다, 이러한 고급지다, 이러한 좋은 말들 막 갖다 붙여줍니다.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챙겨두어야 합니다. 초기 형태, 과도기, 정제된 형태, 알겠죠? 자, 근데 19체 향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요게 19체라고 했는데요. 이 19체 향가 중에서 9번째, 10번째 줄 요걸 2개 묶어서 낙
낙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낙구는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19체 향가의 특징이에요. 낙구의 첫머리, 그러니까 9번째 줄 시작은 감탄사,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로 시작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형태 보면 4구체에서 곱하기 2되고 2개가 추가된 거잖아. 3단 구성입니다. 그래서 기서결의 3단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니까 이것도 꼭 체크를 해두세요. 됐니?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자. 월명사의 제망매가는 몇 구체 향가일까요? 네, 지금 싹 보니까 19체네요. 가장 정제된 형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향가 설명 끝입니다. 근데 플러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요. 갑자기 조선시대로 갈 거야. 조선시대는요, 이제 시조라는 문학 갈래가 유행을 했었는데요. 이 시조를 한번 살펴보면 세 줄이다. 그리고 이 세 줄 중에서 여기 마지막 줄 있잖아. 여기가 세 글자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19체 향가랑 좀 닮아 있지 않니? 19체 향가도 세 덩어리, 그리고 여기 마지막 덩어리에 첫머리는 감탄사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얘도 세 덩어리, 그리고 마지막 덩어리에 첫머리는 삼음절로 고정되어 있는 거 되게 닮아 있죠. 그럼 생각을 해봐. 향가가 시조한테 영향을 준 거야? 아니면은 시조의 영향을 받은 거야? 당연히 준 거죠. 얘가 얘한테. 신라가 먼저잖아, 얘들아.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시조에게 영향을 줬다. 낚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시조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꼭 살펴봐 주세요. 알겠죠?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자, 그러면 드디어 본격적으로 월명사의 제망매가 한번 살펴봅시다. 월명사의 제망매가입니다. 월명사는요, 승려예요. 그래서 이 시는 승려가 쓴 19체 향가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목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제는요, 제사 지내다 할 때 제고요. 망은요, 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는요, 누이, 여동생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시는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여동생이 죽었나 봐. 그래서 여동생을 제사 지내는, 그러니까 추모하는, 명복을 비는 그러한 노래인가 보구나 생각해주면 됩니다. 됐을까요? 슬픈 시였어.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분석해 볼게요. 아까 쌤이 19체 향가는 기서결의 3단 구성이라고 했죠. 미리 나눠두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서결입니다. 내용 파악 싹 하고 표현 방식 한꺼번에 찾고 마무리할게요. 기부터 보겠습니다. 생사길은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자, 생사길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을 의미해요. 근데 그게 여기에 있대. 여기가 어디야? 자, 생각해보자. 시에서 말하는 이 화자는요, 월명사예요. 월명사가 있는 이곳, 여기 어디입니까? 이승이죠. 이 세상,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머뭇거리게 된답니다. 망설이게 된대요. 이 말은 즉 두렵다, 요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까, 얘들아?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이 세상에 있으면 내가 언제 어떻게 죽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두렵겠죠. 그쵸? 이 상황 속에서 나는 간다는 말도 못 하려고 어찌 갑니까? 나 갈게. 이 말도 못하고 떠나가 버린 사람이 있나 봐. 누구겠어요? 우리 아까 제목을 통해서 확인해 봤잖아. 네, 맞습니다. 바로 죽은 여동생이에요. 여기에서 나가 의미하는 바는 죽은 누이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누이가 죽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는지는 몰랐네.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보겠습니다. 누이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함. 갑작스러운 죽음. 여기까지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 하나만 할게요. 여기에서 화자의 감정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찌 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같죠? 네, 기 부분은요. 이제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의 감정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적어보겠습니다. 안타까움. 그리고 요거 말고도 비에 고뇌, 그리움 다 적절합니다. 이 상황과 어울리는 감정 다 붙여주시면 돼요. 부정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화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서는요, 누이의 죽음을 자연현상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여기저기에 떨어질 잎처럼 잎과 같았답니다.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죽은 누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뭇가지에서 떨어진 잎과 죽음을 맞이한 누이가 닮았다고 생각을 한 거지. 자, 그러면요. 이 이른 바람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이 바람에 의해서 잎이 떨어진 거잖아. 그래서 바람은요.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바람이 이르되 빨리 불었대. 이 말은 즉 요절을 의미합니다. 요절은요. 젊은 나이에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른 바람은 요절, 떨어질 잎은 죽은 누이다. 요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저렇게 떨어지는 잎은 우리 누이 같구나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요건요. 한 가지에서 태어났다. 이 말은 즉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누이와 내가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 요 말이에요. 그렇게 같이 태어났는데도 나는 누이가 어딜 가는지를 몰라. 어때? 감정? 허무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서 부분에서는 화자의 허무함을 느껴볼 수 있고요. 또 무상감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요거 두 가지 감정 꼭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에서는 각 단어가 의미하는 바와 감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마지막 결 가겠습니다. 여태까지 화자의 감정은 부정이었거든요. 근데 이 결의 아아를 기점으로 긍정으로 바뀌어요. 한번 봅시다. 아아 감탄사 한번 팍 이야기하더니 미타찰에서 만날 나 돛닦아 기다리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미타찰은요 이제 극락세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잖아. 요건 불교 버전 천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월명사 승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승려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우린 어차피 극락세계에서 만날 거잖아. 그러니까 나 돛닦아 기다릴게. 나중에 다시 만나자. 요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었다. 요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한번 꼼꼼하게 해석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만날 나는요. 화자 자기 자신을 의미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재회에 대한 믿음이 잘 드러난다. 요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돛닦아 기다리겠노라. 이 부분은요. 자, 우리 아까 여태까지 계속 슬펐죠. 근데 그 슬픔의 감정이 극복 의지로 전환되고 있는 부분이죠. 종교적으로 승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적어보자면 이 결 부분에서는요. 윤회 사상이 잘 드러납니다. 윤회 사상. 이건요. 불교의 사상인데요. 돌고 돈다 이 말이야. 돌고 돌아서 누이를 다시 만난다. 요 말입니다. 요것도 잘 드러난다.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니? 내용 파악 끝입니다. 이번에는요. 표현법과 이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가볼까요? 지금 보면 떨어질 잎, 죽은 누이, 철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비유하고 있으니까 직유법 사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한 가지, 한 부모는요. 직접적으로 비유하고 있진 않아요.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요거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요, 여러분들 이 직유법이랑 은유법 굉장히 세련된 거예요. 지금 현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세련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신라시대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땐 굉장히 고급진 겁니다. 요거 꼭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강의 이미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말 나올 수도 있겠죠. 하강적 이미지. 그 다음에 또 봤을 때 이 서 자체가요.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시각적 이미지.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볼게요. 아는 감탄사잖아. 감정을 강조하는 그러면 영탄법 요거까지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나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화자가 등장하면 표면 화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난다 또는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눈에 나타난다 이런 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것도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노라는 뭐라고 했어? 노라는 감탄형 종결어미라 그랬죠. 얘도 영탄법입니다. 감탄형 종결어미. 네, 요 정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찾을 수 있으면 더욱 좋고요. 네, 아무튼 이 시는요.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비는 시였고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죽은 누이와 재회를 소망하며 이 인간적 고뇌, 슬픔 이런 것들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였다. 요거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출제 포인트 한번 짚어볼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무조건 나오니까 그냥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되게 쉬운 건데요. 자, 여기 죽은 누이 나, 그 다음에 화자 나 등장하죠. 나가 등장하는데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이거 구분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요. 지금 보면 가는 거 누굽니까? 누이예요. 모르는 건요, 화자인 나예요. 이 가는 것과 모르는 것의 주체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건 무조건 나와요. 묻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아아요. 아아는요, 이제 19체 향가의 특징이기도 하죠. 낙구 첫머리 감탄사. 요거 물어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아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아까 일부러 설명을 안 했어요. 잘 봐. 지금 보면 이 아아를 기점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뀐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아아는요, 시상을 전환시켜준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부분에 있으니까 시상을 마무리해준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요것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더라고요. 이 기 부분은 이제 누이의 죽음을 직면한 현재다. 이렇게 하고 선은 과거다. 왜? 누이와의 속세의 인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결은 미래다. 재회를 소망했으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설명 잘 들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부 지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외부 지문은요, 너무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어서 쌤이 야, 이거 나올 거야. 이것만 봐. 라고 말 못해요. 나 못 집어.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만 알려주겠습니다. 자, 볼게요. 만약에 외부 지문으로 시조가 나왔다면 우리 뭐 생각하면서 읽으면 돼? 아, 시조가 향가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주면 되겠죠? 구조적 측면에 집중해서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조 말고 다른 향가가 나올 수도 있어. 향가 대표 작품 여기다가 적어둘게요. 자, 만약에 19체 향가가 아닌 4구체와 8구체 향가가 등장한다면 얘와 얘의 차이점을 좀 생각하면서 읽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똑같은 19체 향가가 나온다면 구조도 한번 쓱 살펴보고 공통점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내용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 요거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까 불교적인 성격을 띤 향가도 많다고 했잖아. 그거 쌤이 대표 작품 여기다가 적어둘게요. 만약에 요 작품이 나온다면 둘 다 불교적 성격을 띠고 있구나. 요거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설명하자면 현대시도 나올 수 있잖아. 근데 보통 현대시가 나온다면요, 죽음과 관련된 시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일부 교과서에서 제망매가 뒤에 죽음과 관련된 현대시 학습활동 붙여놓은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어쨌든 죽음과 관련된 현대시가 나온다면 어떻게 분석해주면 되냐? 잘 봐. 제망매가는 부정의 상황에서도 긍정을 찾은 케이스였잖아. 이 시도 그럴까 생각하면서 읽어주면 돼요. 보통 죽음과 관련된 시가 나오면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계속 슬퍼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을 발견하거나 보통 이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요 시와 제망매가를 비교하면서 공통점, 차이점 뭘까 생각하면서 읽어주면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알겠죠? 쌤이 팁을 준다고 줬는데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요, 문제 많이 풀어보고 혹시나 모르는 거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